누리호라는 게 총 중량이 200톤입니다. 추진제라고 하는 게 180톤이에요. 10분 정도에 다 태웁니다. 1초에 700kg을 쫙 뿜어내야 되니까 예. 아주 강력한 펌프가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터보 펌프를 구현한 사람이 어쨌든 폰 브라운이었고 자, 여기다 V2 기술에 녹아 있어요. 다 녹아 있죠. 사실 이 민 박사님이 자동차 이 터보차저 국산화에도 큰 역할을 하셨지만은 여러분 TV에서 보셨을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국산화에도 큰 일조를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우주를 향해서 쭉 날아가는 그 누리호 다들 볼 때 우리도 드디어 우주발사체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됐구나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거기서 민 박사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는데 과연 그게 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똑같이 이제 터보입니다. 터보. 저번 시간에 이제 이야기했던 거는 터보 차저. 터보 차저는 공기를 압축해서 밀어넣는 컴프레서 역할을 하는 게 터보 차저였다면 공기를 가압해서 넣지 않고 액체를 가압하는 장치를 대개가 이제 펌프라고 하는데요. 네. 펌프도 여러 종류의 펌프가 있겠죠. 가압하는 장치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터보식으로 압력을 가압하는 장치를 터보 펌프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우주 발사체 터보 펌프가 왜 중요할까? 이거를 좀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방금 로켓에 터보 펌프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터보 펌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도대체 어디 그러면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켓 하면 이제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걸 이제 생각하실 텐데 올라갈 때 지구 중력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그냥 대포를 쏘면 거꾸로 떨어지죠. 지구 중력을 못 이깁니다. 맞습니다. 지구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속도를 과연 낼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제일 처음에 고민했던 분은 뉴턴이에요, 뉴턴. 뉴턴의 프린키피아 중간에 이제 보시면 높은 곳에서 대포를 쏩니다. 멀리 가죠. 더 세게 쏩니다. 더 멀리 갑니다. 진짜 세게 쏘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내 뒤통수를 때리겠죠. 그렇겠죠. 더 세게 쏘면 벗어날 것 같잖아요. 네. 뭐 얼마나 세게 쏘면 벗어날 것인가. 그게 이제 뉴턴의 우리가 알고 있는 만유인력 법칙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근데 대략 계산할 수 있어요. 지구 궤도를 돌 정도로 하려면 초속 한 7, 8km 정도 되고. 네, 7.9km죠. 네, 그 다음에 지구 중력을 벗어날 거면 뭐 11.2km 뭐 이렇게 맞습니다. 나옵니다. 근데 초속 7km, 초속 10km 이게 가능한가?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규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였을까요? 치올컵스키라는 러시아 과학자. 네, 러시아 유명한 치오콥스키. 네, 그분이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를 이제 풀어냅니다. 그게 이제 치올컵스키의 로켓 방정식인데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풍선에 바람을 가득 채우고 밑에 이제 탁 터뜨리면 슉 하고 날아가겠죠. 네. 이게 로켓이거든요. 똑같이 물대포도 보면 물을 채웠다가 뒤에 물을 분출하면 나가잖아요. 네. 여기서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뒤로 분사시키는 속도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뉴턴 하면 F는 ma다.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아주 네, 뭐 운동 요즘은 방정식이죠. 초등학교 애들도 알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가속도 A를 갖다가 증가시키는 방법은 F라는 힘, 분사하는 힘을 갖다가 하면 작용 반작용으로 해서 올라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시고 또 하나의 방법은 M, 이 질량을 갖다가 똑같은 힘에서 질량을 신속하게 감소를 시키면 가속도가 어마어마무시하게 빨라진다라는 게 로켓 방정식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을 받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물에 띄워놓은 배에서 짐을 갖다가 반대쪽으로 던지면은 이게 그 밀려서 반대쪽으로 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로켓도 그 방향이 하늘로 바뀌어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로켓에 싣고 있던 수많은 짐, 그게 바로 연료와 산화제 같은 그런 게 되겠죠. 그런 걸 갖다가 빠른 속도로 밑으로 샥 내려 보내면은 그 반작용으로 우주를 향해서 쫙 솟구치는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누리호라는 게 총 중량이 지금 200톤입니다. 200톤 중에 산화제랑 연료 두 개 추진제라고 하는 게 180톤이에요. 그 180톤을 10분 정도에 다 태웁니다. 그러면 180톤을 10분에요. 180톤. 네. 생각해 보시면 1초에 700kg 정도를 없애야 돼요. 700kg을 1초에 분사시키면서 태우는 역할, 그게 터보 펌프입니다. 아, 그 1초에 700kg을 쫙 뿜어내야 되니까 예. 아주 강력한 펌프가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막대한 양의 로켓에 담겨 있는
이 연료와 산화제. 우리가 보통 연료라고 하면은 누리호 같은 경우는 등유를 쓰죠. 케로신. 네, 그렇습니다. 네, 등유를 쓰고 이 산화제라고 하는 건 쉽게 해서 산소입니다. 액체 산소를 갖다가 거기다 담고 있어 갖고요. 두 개의 연료와 산화제가 따로 액체 상태로 들어 있어서 이걸 엔진 안에서 연소실에서 합쳐서 태워서 내보내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액체 로켓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주로 우주 발사체에 많이 쓰이고요. 근데 미사일 같은 데 쓰는 것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연료가 그 안에 고체 형태로 되어 있어 갖고 이걸 고체 로켓이라고 합니다. 이 액체 로켓과 고체 로켓의 차이 먼저 그러면은 우리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그렇죠. 둘 다 질량을 신속하게 감소시키는 건 똑같아요. 추진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질량을 빨리 감소시키는 분사 능력인데 액체 로켓, 우리 누리호나 다른 것들 보시면 항상 액체 산소 갖다가 주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치얼콥스키 그러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때 이미 지구 상공을 갖다가 넘어서서 우주로 간다면 거기에는 산소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아예 싣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구 대기를 담고 다닐 수는 없고 굉장히 압축해서 가지고 가려면 액체 산소가 가장 좋다. 이것까지도 서로 알고 있었고. 자, 그러면 산화라는 뜻이 뭘까? 산화는 산소가 결합하는 거죠. 맞습니다. 산소가 결합하면 산화가 되면 다른 말로 부식이 됩니다. 그럼 그 용기가 금속일 텐데 액체 산소는 그걸 견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오래 버틸까? 그래서 발사 직전에 주입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되게 어려운 기술 같네요. 액체 산소는 굉장히 온도도 낮고 네. 영하 180도 극저온인데다가 그리고 이제 로켓은 되도록 가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럼 이걸 아주 탱크를 얇게 만들면서도 그런 극저온에도 견디고 네.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그렇죠. 기술이겠네요. 시작할 때 그때 직전에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배관도 쉽지 않습니다. 아, 거기에 조그만 미세한 오차만 있어도 얘는 다 세면 큰일 납니다. 그러겠네요. 그런데 그 배관이 발사장 밑을 지나가죠. 그런데 발사를 할 때 분사하는 화염 온도가 3000도가 됩니다. 3000도. 3000도 밑에 영하 180도 액체 산소가 지나가야 돼요. 그 근처로. 그러니 이게 쉽지가 않아서 이걸 갖다가 바로 즉시 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체 연료가 필요한 건데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산화제를 담고 있는 화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과정 없이 미리 담고 있는 걸 즉시 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이 차이가 이 친구는 주입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친구는 주입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고체가 낫죠. 근데 고체가 그렇게 되면 이게 화약이라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화약에 불을 붙였잖아요. 출력을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어렵겠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출력을 마음껏 늘리려면 액체는 흐르는 놈이기 때문에 많이 주입을 하면 돼요. 강하게 펌프를 돌리면 네, 돼요. 고체는 그 출력 조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용량을 마음껏 증대시킨 데는 또 쉽지가 않은 기술들이 되겠죠. 화약을 태우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두 가지 용도를 갖다가 약간을 구분하자면 미사일과 발사체는 둘 다 로켓인데 최고점에서 낮은 속도로 가서 하강을 하면서 가속이 되는 놈이 미사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ICBM 같은 게 딱 그런 거죠. 최고점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 센 힘으로 그냥 밀어줄 필요가 없는. 그렇지만 우주 발사체는 최고점에서 가장 빨라야 됩니다. 그렇죠. 꼭대기에서 한 번 더 힘을 내야 우주 바깥으로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속도가 약간의 차이만 나면 우주 먼 곳으로 날아가 버리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점에서 내가 원하는 궤도에 내가 원하는 위성의 무게에 딱 맞는 궤도에 맞는 속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액체 로켓이 훨씬 정확하죠. 네. 이 차이 때문에 두 가지 있고 그래서 고체 로켓에는 터보 펌프가 없어서 구조가 단순하고 다 좋아요. 하지만은 우주 발사체 위성이나 적당하지 임무 측면에서는 용이하지 않고 절차가 복잡하고 채우는 것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그 액체를 갖다가 뿜어내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터보 펌프가 되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얼마나 중요한 부품인지 딱 와닿으실 텐데요. 그 부품을 만드는데 민 박사님이 큰 일조하셨다는 거.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터보차저 같은 경우는 엔진에서 연소돼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에너지를 일부 이용을 해갖고 압축을 시켰는데 그럼 이 터보 펌프는 어떻게 그 동력을 얻습니까? 터보 펌프는 터보잖아요. 네. 터보니까 터빈이 있습니다. 네. 이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터빈을 돌 때는 이제 가스를 이용할 텐데 이 초기에
이 아이디어를 내신 분은 따로 있었어요. 네. 고다드라는 분이 액체 로켓을 처음 성공한 게 한 1926년쯤 됐을 거예요. 맞습니다. 미국의 고다도 유명한 네, 분이죠. 그때는 그냥 쏘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터보라는 장치를 달면 훨씬 강한 힘으로 연료를 연소실을 뿜어주는 게 가능하다는 생각은 했으나 그 당시에 실현을 잘 못했어요. 이 아이디어를 구현한 사람은 독일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독일의 폰 브라운. 폰 브라운 박사. 독일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가 아니 뭐 이건 제가 최 박사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기 그런데 1차 대전 이후에 모든 군용 무기에 대한 개발은 맞습니다. 정지됩니다. 베르사유 조약에서 독일이 재무장하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히 얼감했죠. 그렇게 바뀐 회사가 BMW 아니에요. 이게 1차 대전까지 군용 엔진 만드는 회사가 뭐 하지 이러다가 이제 자동차로 바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독일의 군부가 가만히 있을 수도 없잖아요. 맞아요. 독일의 군부 입장에서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던 게 베르사유 조약 당시에는 로켓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미사일이란 이야기도 없었고 이것들은 해야 되는 국가적인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소위 독일에서 최고의 엔지니어들은 여기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배기가스를 이용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과산화수소수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전기 터빈을 만듭니다. 터보 차저가 처음 나왔을 때는 터빈을 돌려서 들어오는 공기만 압축했지만 네. 이 터보 펌프는 터빈 하나를 돌려서 양쪽을 동시에 작동합니다. 간호는 산화제, 액체 산소를 갖다 가압해서 뿜어주고 하나는 연료를 뿜어주는 겁니다. 이 뿜어주는 것들을 갖다가 하나의 터빈으로 동시에 하는 거예요. 하나가 양쪽에서 연결돼 동시에 갖고 합니다. 동시에. 네. 네. 이것들을 나중에 미군이 영국에 투하된 V2 로켓을 보면서 알아요. 사실은 우리가 아이디어는 먼저 냈는데 아이디어는 다 내요. 근데 그걸 실현하는 방식이 공학이 하는 일이죠. 이게 뭐 전쟁 무기로 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우픈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우리 누리호는 그 연료로 아까 등유, 케로신을 썼는데 당시 V2는 에탄올을 썼다고 합니다. 네. 혹시 그 에탄올을 쓴 이유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2차 대전의 전사를 배우신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자원전쟁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일본도 석유 금수를 당하면서 이게 이제 탈출구가 없었던 거고 똑같이 독일도 석유에 대해서 이 모든 창구가 다 막힙니다. 맞습니다. 독일은 그 당시에 원유가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 울며 겨자 먹기로 에탄올을 했다고 하는데 그 에탄올 생산도 근데 결코 쉽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술 만들듯이 곡물을 발효시켜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쓰인 게 주로 감자. 네. 그래서 에탄올 3톤을 만들기 위해서 감자가 30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전쟁통에 먹을 것도 없는데 2차 세계대전 때 V2가 6,000개 정도 만들었으니까 18,000톤의 에탄올이 필요했고 이걸 위해서 한 18만 톤의 감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진짜 독일 국민이 배 골아가면서 이 만든 게 V2였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게 곡물로만 조달하기는 힘드니까 그 당시에 곡구스 알코올을 조달해야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와인이었다고 와인. 제가 들었습니다. 네. 프랑스를 돌아다니면서 저장해 놓은 와인들을 다 공출해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프랑스 와인 생산자들이 진짜 이를 갈았다고 하는데 그때 얼마나 좋은 와인들이 많이 없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요 싸움에서 몇 가지 이제 힌트를 저희들이 좀 얻어야 될 게 치얼콥스키가 러시아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러시아에서는 이런 로켓 꿈나무가 없었을까? 있습니다. 세르게이 코롤료프라는 코롤료프, 네.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맞습니다.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인 유리 가가린 전부 다 세르게이 코롤로프의 작품이고 일론 머스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꼽았던 사람이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세르게이 코롤로프의 후손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행사도 이럴 정도로 그런 기념비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 2차 대전 당시에 이런 걸 개발하다가 시베리아 강제노동소로 갔잖아요. 맞습니다. 네, 인민의 재산을 낭비한다 이런 거죠. 아무튼간에 이 터보 펌프를 구현한 사람이 어쨌든 폰 브라운이었고 V2 로켓이 바다를 넘어서 영국을 런던을 타격하게 되죠. 타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때까지는 전기 터빈을 쓰다가 이제 나중에는 조금 더 발전하면서 굳이 따로 뭔가를 실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 우리가 쓰는 연료가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연료와 산화제가 이미 있으니까 잘 태우면 거기서 가스가 발생하여 엄청난 힘으로 1초에 수백 킬로그램 이상을 뿜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리호는 연료와 산화제 일부를 갖다가 빼서 그거를 연소시켜 갖고 그 가스로 이 펌프를 돌리는군요. 네네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에 누리호 엔진 연소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보시면 초기 연소 테스트부터 나중에 테스트까지 모든 동영상이 다 올라 있습니다. 보시면 밑에 불꽃을 뿜는 부분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시커먼 연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터보 펌프입니다. 그게 이제 오픈 사이클이라고 배기가스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거죠. 이제 그 버리는 그 에너지도 아깝죠.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연소실로 들어가서 로켓도 배기가스를 이제 재활용하는군요. 네, 지금 가스 발생기로 나오는 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다시 하면 여러 가지 효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런 걸 우리가 다단연소 엔진이라고 합니다. 다단연소. 네, 스테이지 컨버스천 엔진이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만드는 스타쉽, 네. 스타쉽의 엔진은 랩터 엔진입니다. 이거는 다단연소. 그다음에 똑같이 블루 오리진의 제프 베이조스가 하는 엔진도 다단연소. 이 다단연소 엔진이 효율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의 그 연소 실험을 보면 시커먼 연기를 내뿜지 않는 연소 테스트가 어느 정도 많이 됐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진짜 기술 하나를 개발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다시 한번 우리 민 박사님의 이런 말씀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누리호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걸 만들 수 있을까? 대부분의 부품을 어떻게 국산했을까? 제조업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2차 대전이 일어나자마자 모든 생산 설비를 왕창 바꿔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제조업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컴포넌트 요소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수십 년간 축적이 돼 있습니다. 발사대 만드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영하 180 몇 도 되는 액체 산소가 흐르는 배관 위에 그렇겠네요. 3,000도. 그걸 어떻게 했냐? 우리가 LNG 세계 1인데 그러게. 그거 배관 시스템 왜 못해? 아이 그 얼마 높이 얼마나 20m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역시 400m 붙여가지고 배관까지 다 해서 납품하는 우리나라의 제조 기술이 거기 수 없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항공우주연구원의 과학자분들께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그거. 와 진짜 공학 기반이 이렇게 중요하네요. 우리가 북한 발사체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 연료통만 비교해 보시면 수준차가 얼마나 나온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북한 미사일 날아가다가 떨어진 거 우리가 인양을 했죠. 이거 탱크 한번 보세요. 투박합니다. 근데 우리는 엄청 얇게 만들거든요. 우리 제조업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다. 저희가 이 KFN에서도 K방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지만은 이 K방산이 가능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그거 나 해봤어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주는 단단한 제조업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된다는 거 진짜 우리 민 박사님 말씀에서도 또 한 번 느낍니다. 오늘 이렇게 로켓에 대한 고급 지식부터 실용 지식까지 아주 좋은 지식 나눠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민 박사님이 또 좋은 책들을 많이 내주셨는데 대표적인 역작인 판타레이를 갖다가 준비했습니다. 이 판타레이는 이미 과학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댓글 남겨주시면은 그 중에서 저희가 3분 추첨해서 민 박사님의 친필 사인이 담긴 이 판타레이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일까? 총? 대포? 진짜로 중요한 건 공작 기계. 기계를 만드는 기계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더 머신이라고 합니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관과 보링 머신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가 손가락이 들어가요. 다 나가겠네요. 캐런이라는 회사가 보링 기술로 만든 캐런에이드란 대포가 되겠어요. 그래서 나폴레옹 함대가 영국 함대를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그 시작이 공작 기계라는 거예요.